기수법이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수를 표기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수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문명에 적합한 기수법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수법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구조를 가진 체계화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기수법은 로마 기수법, 중국 기수법,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수법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어찌하여 현대인들이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을 세계 공용 기수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기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기수법을 1부터 10까지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써보면요, 1 이렇게 쓰죠. 2는 어떻게 쓰나요? 2, 3, 4는 어떻게 쓰죠? 4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쓰죠. 5, 6, 7, 8, 9는 어떻게 쓰죠? 네, 이렇게 9, 10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할 게 4와 9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4를 로마 기수법에서는 4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고요. 이게 6입니다. 자, 5를 기준으로 해서 4는 이렇게 쓰고 5는 이하와 같이 썼습니다. 자, 4를 이렇게 쓴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때 4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은 5죠. 5. 여기 있는 것은 1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합해서 궁극적으로 4라는 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요. 큰 수와 작은 수가 있을 때 작은 수가 큰 수 왼쪽에 있을 때는 뺄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5 빼기 1을 나타내는 거죠. 반면 5가 있고요. 다음에 6을 보겠습니다. 6은 큰 수 5가 있고 오른쪽에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6이라는 수를 나타내죠. 6을 만드는 방식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5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4를 만드는 방식은 뭐였죠? 5 빼기 1이었고 6을 만드는 방식은 5 더하기 1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로마 숫자 특징을 보면 어때요? 1이 쓰고 1이 2개 있으면 2, 1이 3개 있으면 3이죠. 하나를 똑같은 숫자를 3개까지는 반복하는데 4개까지는 반복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로마 숫자에서 50은 L, C는 100, D는 500, M은 1000입니다. 한번 328을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써보실래요? 네. 일단 328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300. 자, 328이니까 는 로마 숫자는 똑같은 수를 3개까지는 반복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100을 나타내는 게 C니까 C를 몇 번 써야 될까요? 3번 가능하니까 C, C, C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200은요. 아니 20이죠. 20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3개까지 반복하니까 10을 2번 반복할 수 있겠습니다. 8은 썼듯이 5 쓰고 오른쪽에다가 하나 둘 셋 이것이 바로 328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3번 반복하는 규칙, 이런 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덧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8인데 4는 똑같은 수를 4번은 반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수에서 400이니까 100을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400을 쓰면 500이니까 이 D가 500이니까 500을 쓰고 그다음 왼쪽에다가 써서 100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C가 10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00을 나타내겠죠? 네. 90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90.
네, 그렇습니다. 100을 먼저 쓰고 왼쪽에 10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 빼기 10이니까 90이 되겠죠. 100이 C고요. C를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10을 써주면은 이게 바로 90이 되겠죠. 그럼 이것이 400, 이것이 9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8은요. 8은 다시 똑같은 수를 3번까지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8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로마 기수법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로마 기수법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가 사용돼요? 그렇죠? 덧셈이 사용되죠. 두 번째는 뺄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로마 기수법을 덧셈과 뺄셈은 하나의 수체계 안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로마 기수법의 특징은 덧셈적 기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기수법을 한마디로 덧셈적 기수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다른 말로 덧셈적이란 말은 절대적이란 말과 상응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절대적 기수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숫자를 찾아봤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덧셈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한자 기수법, 뭐 중국 기수법, 뭐 한숫자 기수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5를 한 숫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325. 자, 300이니까 3을 이렇게 쓰고요. 300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2 10 5 이렇게 씁니다. 325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이건 뭐죠? 이것은 3이고 이것은 100이죠. 100. 이것은 2, 이것은 10. 그 다음에 이것은 5가 되겠습니다. 5. 그래서 이것이 325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이 한 숫자를 사용해 보면은 3과 100이 있죠. 그렇죠? 3과 100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0을 나타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이것은 다이슨은 이것은 3과 100을 곱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 얘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2와 10을 곱했을 때 20이 되겠죠. 5 곱하기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값들이 모두 더해졌을 때 325라는 수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자 기수법의 특징을 또 살펴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덧셈은 사용되어 있죠. 덧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기수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징은 뭔가요? 그래요. 한자 기수법은 덧셈과 더불어서 곱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한자 기수법의 특징은 어떤 곱셈적 성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기수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곱셈적 기수법. 곱셈, 또 어떤 책에서는 곱셈을 다른 말로 승법이라고 하니까 그 말 같이 써볼게요. 승법적 기수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마 기수법은 오로지 덧셈의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한자 기수법은 덧셈과 더불어서 곱셈적인 성질이 사용돼서 어떤 기수법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한자 기수법과 똑같은 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 특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34를 한 숫자와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보세요. 534를 먼저 한자로 써보면 5 100,
다음에 3, 10,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 아라비아 숫자면 53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 숫자고 인도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두 개의 수체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5 있죠. 3 있죠. 4 있어요. 뭐가 없나요, 여기에는? 그래요. 인도 아라비아 숫자에는 한 숫자에 있는 이 100, 10 그게 없어요. 없죠. 없지만 어떻게 읽어요? 534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한 숫자에 있는 100이나 10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쓰인 위치입니다. 위치. 다시 말해서 이 자연수에서 맨 오른쪽에 쓰면은 이르 자리, 두 번째 자리 나타내면 10의 자리, 세 번째 나타내면 100의 자리죠. 즉 그 숫자가 쓰인 자리가 한 숫자에 있는 100이며 10, 1000 이런 수를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일단은 자리가 사용된 자리가 중요하다. 자리 또는 영어로는 그것을 위치라고 합니다. 위치. 두 번째는요. 덧셈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500 더하기 30 더하기 4. 그래서 이것이 534가 되겠죠. 곱셈적 성질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이게 500이지, 이게 5죠. 하지만은 100이 생략됐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5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 그래서 534에서 534.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우선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자 기수법에 사용된 이런 100이라는 글자, 10이라는 글자의 기능을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에서는 그 자리가 숫자가 쓰인 자리나 또는 위치가 대신해 주고 있다. 이게 가장 특징이겠죠. 그 다음 로마 기수법에 사용된 덧셈적인 성질이 그대로 사용된다. 한자 기수법에 사용된 곱셈적 성질이 사용된다. 한자 기수법에는 없고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에만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즉 위치가 그 수의 값을 정한다 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을 위치적 기수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왜 위치적 기수법인지? 즉 그 숫자가 쓰인 위치에 따라서 그 수가 나타내는 값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위치적 기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인도 아라비아 기수법을 위치적 기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더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